역사책에서 농업혁명을 문명의 기점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농업이 복잡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렵은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구해야 하지만 농경은 남은 식량의 저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은 생산물을 거래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 기록의 필요성이 생기고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상하수도, 성벽, 법률 등이 필요해졌고 왕, 사제, 군인 같은 계급이 생겼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문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종의 식물 독성을 구분하고 동물의 이동 경로나 사냥 방법을 파악하는 방대한 자연 지식을 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종교와 문명이 생긴다는 기존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약 12,000년 전 농사는커녕 토기도 없던 시절, 수렵 채집인들이 20톤 넘는 거대한 T자형 돌기둥들을 세웠습니다. 돌기둥에는 전갈, 사자,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철기도 없이 돌로 돌을 깎아 만든 결과물이죠. 학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 모여 살다 보니 먹을 게 부족해져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 추측합니다. 즉, 신앙이 농업을 발명한 셈입니다. 태페 건축자들이 수렵인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동물 뼈 때문입니다. 뼈를 분석한 결과 모두 야생 상태였고 가축화된 동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태페 건축 이후 약 1000년에서 20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목민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에 태페가 건축된 것입니다. 태페 기둥에는 뱀, 전갈, 독수리, 사자 등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냥꾼들이 마주치던 자연의 위협과 경외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보면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해체하며 원거리에서 짐승을 쏘는 사냥용 도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로지 사냥한 고기만으로 수천 명의 건축 노동자를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 부족이 한 장소에 주기적으로 모여 신전을 짓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수렵민들에게 자연은 은혜로운 존재인 동시에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홍수, 가뭄, 맹수의 습격 등 개인이나 작은 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이를 달래줄 더 큰 힘을 갈구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서로 다른 부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렵인들은 생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다른 집단을 만나야 했습니다. 작은 집단 내에서만 혼인하면 유전적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부족을 만나 배우자를 찾고 동맹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보와 자원의 교환도 만남의 목적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렵인들이 무작정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지만 태페 유적지 발견으로 정기적인 순환이동 모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 단위로 가젤이나 야생양을 쫓아 이동했는데 계절에 따라 먹잇감이 풍부한 지역을 도는 일정한 루트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퀘베클리 태페는 그 넓은 이동 경로의 중심점 혹은 교차점이었을 것입니다. 특정 계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수렵 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로 모여든 것이죠. 태페는 현재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 동남쪽 시리아 접경 지역 근처에 위치합니다.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페는 해발 800m 정도의 언덕에 있어서 사방으로 펼쳐진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은 지금처럼 건조한 황무지가 아니라 야생밀과 보리가 널려 있고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유적지 주변에서는 흑요석이 발견되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수렵민들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이동하거나 먼 곳의 부족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렵인들에게 태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짓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짓고 묻고 다시 짓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었던 완공이 아닌 진행형 유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기둥 위치를 바꾸거나 기둥 위에 덧칠하거나 조각을 추가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약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후손들이 계속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구조를 변경하며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들여 지은 신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흙을 채워 완벽하게 묻었습니다. 하나의 원형 신전이 완성되어 일정 기간 사용되면 사람들은 깨끗한 흙과 자갈로 그곳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혹은 옆에 신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신전을 묻은 이유를 신전의 죽음과 환생 혹은 조상과의 연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전을 묻었던 덕분에 오늘날 온전한 형태로 발견하였습니다. 테페는 오직 제사만을 위한 성소라고 여겼으나 이곳에서 정착에 가까운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전 바로 옆에서도 거주용 건물군이 확인되었는데 T자형 돌기둥이 있는 신전 사이새에 작은 직사각형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제들이나 건축기술자들이 상주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빗물을 모으는 수로와 저장 탱크도 바로 옆 안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테페는 석회암 안반 지역에 있습니다. 수렵인들은 안반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고 비가 올 때 물이 자연스럽게 이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수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구멍만 뚫은 것이 아니라 언덕의 미세한 경사를 따라 수로를 배치하였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고산지대 특성상 바위 표면에 맺히는 이슬도 중요한 수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언덕에 쌓인 눈을 모아 저장고에 채워서 봄까지 사용할 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계곡 아래에서 가죽 주머니에 물을 담아왔을 것입니다. 테페의 언덕 주변 5km 이내 저지대와 경사면에서도 정착 흔적이 나타납니다. 수련민들이 야생미를 대량 채집하고 가공했던 장소와 돌절구, 맷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에 160리터 이상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돌통은 정착에 준하는 수준의 식량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테페 반경 30에서 100km 이내에는 테페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는 괴베클리 테페가 우연히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라 광활한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 사회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자매 유적지들에서 똑같은 형태의 돌기둥과 동물 부조가 나왔는데 수렵 채집 부족들이 언어, 종교, 우주관을 공유한 하나의 문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넓은 지역에 걸쳐 똑같은 양식의 거대 신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매 유적지들이 띠를 두르고 있는 지역 한가운데에는 카라자산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있는 수많은 미래 최초 조상인 야생, 아이콘밀의 유전적 발상지가 바로 이 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련민들이 이 지역을 오가며 신전을 짓고 생활하다가 인류 최초로 밀을 재배하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베 신전의 건축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층에서 5.5m 정도의 가장 크고 정교한 T자형 기둥이 발견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둥 크기가 작아지고 단순해졌습니다. 이것이 기술의 퇴보 때문인지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원전 8000년 테베 신전의 건축이 멈췄습니다. 수렵인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거대 건축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이들은 마지막 신전까지 정성스럽게 흙으로 덮어 봉인한 뒤 떠났습니다.